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러브의 북 앤 러브 코너입니다.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2장인데 2장을 읽고 오시거나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2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장 애착 손상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사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착 손상이 뭐냐면, 여러분, 애착 손상에 대해서 지난 1장에서 여러분 살펴봤죠. 그쵸? 부모와의 어떤 유대를,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부모와의 어떤 유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애착 손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영국에서 과거에 어떤 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동 대피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골로 대피시켰어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 8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부모와 이제 떨어져 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결국에는 애착 손상이 생긴 거거든요. 강제로. 그러니까 어때요? 병들거나 아이들이 사망했고 가정으로 돌아온 후에도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학습곤란 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찌됐든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과가 이렇게 이제 참담했다는 거죠. 폭격 속에서 폭격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부모의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정서적 사망 또는 육체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의 애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테니까, 그죠? 영국의 여성의 노동 장려, 그죠? 노동 참여 장려를 위해서 무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 당시 이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는 억지로 부모와 또 떨어져 살게 된 거죠. 근데 어때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부모는 평일 동안이라고 일주일 후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부모를 만나면 포옹을 거부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는 부모의 만남을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적 고통,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안 되는 심적 고통을 겪은 아이들,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 그거는 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뇌 손상과 상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도 긍정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나 이럴 때.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어린 나이, 18개월 이전에, 24개월 이전에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이 된 경우에는 떨어져 살아도 그것을 토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이 건강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초자아에, 슈퍼에고라 그랬죠. 초자아에 부모의 사랑을 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8개월, 24개월이 되기 이전에 부모는 어때요?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어때요? 무상으로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부모와 아이가 분리가 됐죠. 타가소에 아이는 보내지고요. 그러면 어떻죠? 아이는 처음에는 어떨까요? 부모를 기다리겠죠. 그러나 어때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부모에게 실망하죠. 그래서 부모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길 것 같지만 안기지 않습니다. 왜? 속된 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하는 말로 삐친 거지. 그래가지고 치 하고서 부모가 와도 아이는 치 하고서 등을 돌리죠. 어찌됐든 부모가 막 달래고 구워 삶아가지고 아이가 다시 엄마를 안았어. 엄마를 안고 이제 우리 엄마랑 함께 하는 건가? 이제 우리 아빠랑 함께 하는 건가? 하는데 또 부모가 떠나. 또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또 이번에는 근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2주 동안 만약에 오지 않게 돼. 극단적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이는 더 큰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더 큰 상처를 얻는 거죠. 괜히 내가 우리 부모 사랑한다라고 했다가는 이런 큰 상처를 얻는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다 보여줬다라가는 나는 엄마 나는 사랑해 하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막 사랑을 이렇게 뭐 국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랑의 열정을 보였다가는 난 내 거 다 보여줬는데 어때요? 실망만 안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더 부모가 와도 치 하고 자기를 더 감추게 되는 거죠. 자기를 더 맞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다 엉기고 붙고 다가갔다가는 어때요?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큰 수치심을 느끼고 더 크게 창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사랑한다라는 거를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커서. 부모,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의 굳은 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굳은 살.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굳은 살이 쌓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다 보여줬는데 결국 얻게 되는 거는 뭐예요? 수치심, 창피함, 배신, 이런 것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사랑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커서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고 사랑해라는 표현도 못하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겪은 일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사랑을 보여줬다가 어때요? 상대방에게 수치심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등 돌리는 걸로 돌아올까봐 두려운 거죠. 나는 다 보여줬는데 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굳은 살이 쌓이는 거야. 나는 표현하지 않겠어. 나는 먼저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어. 왜? 그래봤자 나중에 어때? 배신당하고 등돌림 당했을 때 나만 창피한 거야. 나만 쪽팔린 거야. 이것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랑의 굳은 살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초자의 사랑이 쌓이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신의 경험이 없고 사랑은 항상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고 더 큰 즐거움을 주고 더 큰 유대와 연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어찌됐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살 때 큰 수술로 인해서 수술 때문에 억지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부모와 떨어져 살게 큰 수술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부모와 떨어졌던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착이 형성될 시기에 이렇게 자기 사랑받는 것에 대한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옆에 없었던 부모가 되는 거죠. 예, 그 아기가 받는 수술의 공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러니 어때요? 부모한테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자, 이래서 어린 나이, 특히 18개월, 24개월 이전에 부모와의 애착 형성 상당히 중요하고요.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가 얼러주고 만져주고 토닥여주고 볼 비벼주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해주는 건요, 아이의 초자아에 엄청난 사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한때 미국에서 억압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육아법이 발달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죠? 아이가 울고 한다라고 가서 달래주거나 그러지 말아라. 아기한테 뭐 해줄 것만 해주고 수유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해라. 아기가 운다라고 해서 그 패턴을 깨고서 자꾸 그러면 아기는 더 찡얼거린다.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한테 스킨십은 덜 하게 되고 아기를 만져주거나 유대 관계는 덜하게 돼. 왜? 그러면 아기는 전부 다 더 어리광을 부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행동주의적으로 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육아법을 주장했던 이 왓슨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모두 자살 시도, 알코올 의존증, 만성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이는요, 애착을 받아야 될 시기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불안감을 느끼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막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삶이 가치롭지 않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불행함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또 사랑하지도 못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창피를 얻을까봐, 사랑을 보여줬다가 큰 배신을 당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사랑이 없으니까 또 비어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18개월, 24개월 이전에 갓난 아기 때부터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고, 막 아이가 울면은 가가지고 얼러주고, 울어,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의 초자의 사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뭐에 도움을 주냐면 아이가 나중에 독립하는 데 상당한 밑거름이 됩니다. 왜?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가 울면은 가가지고 행동주의 육아법은 어때? 울면 가면 안 돼. 왜?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울면 가면 안 돼. 예. 그러면 어때요? 아이는 더 이상 찡얼거리지 않고 또 운다라고 해서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부모의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이는 독립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그렇게 키우니까 내면에 사랑이 쌓이지 않아. 애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독립이 늦어지죠. 불안하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있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남이 사랑을 해줘도 자기는 사랑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또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독립이 늦어지는 거죠. 예, 근데 어때요? 초자아의 사랑을 막 쌓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도 울지 않아요. 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나는 우리 부모를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오겠지. 지금 여기다 맡겨놓고 좀 이따 올 거야. 우리 부모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이러면서 어때요? 혼자 활동을 잘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겨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착이 형성될 그 시기에 애착을 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부터 독립하는 거. 그래서 혼자 해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장시간 나중에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이러가면서 부모의 신뢰를 받고 부모가 없더라도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 2세, 24개월, 18개월 이럴 때까지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토닥여주고 이거는 자녀가 독립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에게 상당히 아이는 이런 접촉 위안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네, 접촉 위안이 필요하다. 아이는 돌봐주고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2장의 1부를 마치고요. 2장의 2부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2부에서는 이제 극단적 허용 육아법이라고요. 이제 이런 어떤 행동주의 육아법에 반대된 어떤 극단적 허용 육아법을 인 거죠. 무조건 다 아이 말대로 들어주고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살짝 살펴본 다음에 아이에게는 왜 애착의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아이에게 애착을 보여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가정이,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